동양어가 이휘재입니다. 지난번 그 나무가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나무잎 그리는 것을 기초 실기를 알려드릴까 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지난번 그 재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벼루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벼루에는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벼루, 그것은 이제 도자기로 만든 도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제 돌로 만든 석연, 그 다음에 이제 쇠로 만든 철연이 있고 채색을 가는 이제 채연이 있습니다. 그 벼루의 기원을 보면 이제 중국 서안의 이제 신석기 시대에 출현이 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삼한시대, 삼한시대에는 이제 도연이고,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비로소 이제 석연이 등장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이제 그 가장 오래된 벼루는 그 이화여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가야 시대의 그 도연인데, 이렇게 둥근 도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이제 그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의 벼루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도연입니다. 도자기로 만든 도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벼루, 지금 쓰고 있는 벼루는 이제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면, 그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충청남도 보령 지역의 그 남포석, 그 다음에 이제 평안도의 위연석, 또 해주의 해주석, 또 진천의 상사자석, 또 안동에는 이제 고산석이 등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벼루 장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좋은 돌, 어떤 석지를 채취를 해서 돌을 이제 다양하게 채취를 해서 좋은 벼루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포석을 보면 이제 그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뭐냐면 금사문, 그 다음에 은사문, 또 화초문,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돌의 그 문양, 돌을 채취하면서 이제 그 돌의 문양을 보게 되는데, 금사문이 이제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사문은 이제 중국에는 이제 단계연이 가장 좋고, 단계연 중에서도 이제 그 수암석이 있는데, 이 단계연이 그 수암석에 못지않다, 이런 정도로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알아두시는 게 좋고, 이 중국의 이제 그 광동성의 이제 단계 지역에 이제 단계연이 벼루를 가장 이제 으뜸으로 생각하고, 벼루 중에 가장 좋은 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1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연은 그 중국의 그 광동성의 자오칭이라는 그 골짜기에 이 서강이 흐르는데, 여기에는 이제 건기와 우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찼다 빠졌다 해서 이 천연적인 그 조건이 아주 그 벼루를 만들기 가장 좋은 그 성질의 단계석이 특수한 단계석의 석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단계 지역에서 그 돌을 채취하는 그 갱이 있는데, 여러 군데의 갱이 있는데, 특히 이제 세 군데, 그 중에서 이제 수암갱, 수암노갱 있는데,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갱자암이 있고, 또 마자갱이라고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수암노갱, 것을 이제 가장 으뜸으로 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어두운 와인색이라든가 녹색, 다양한 색이 있는데, 어두운 와인색이 있고, 이제 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벼루의 질을 보면 너무 무르지도 않고, 또 강하지도 않고, 단단해서 강하지도 않은 중형의 돌이라 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벼루를 쓰다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너무 단단하면 먹을 갈면서 깎인다라는 느낌이 있고, 너무 무르다 하면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중형에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무르지도 않으면서 이 먹이 갈리는 그러한 미세한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벼룻돌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그 연당이라고 합니다. 이 바닥을 연당이라고 하고, 여기를 연지라고 합니다. 먹물이 고이는 부분을 연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연변인데, 이 연당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봉망이라고 해서 이 갈리는 부분인데, 미세한 이제 사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갈게 되는데, 이것이 무르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아야 먹과 마찰을 할 때 아주 제대로 먹색을 낼 수 있고 갈리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거칠다라는 것은 이제 경연이라고, 무르다, 부드럽고 무르다라는 것은 이제 연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벼루의 특징을 알면 거친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먹 입자가 거친 것을 갈면 좋을 것이고, 또 아주 미세한 그 먹을 갈 때는 연연, 아주 부드러운 먹을 갈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먹과 벼루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제 이렇게 알고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벼루를 구분을 하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매끄러워서,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고 치밀해서 만지면 기름기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을 여기 있을 때 쉽게 마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구입을 했을 때 손톱으로 이렇게 그어서, 여기에 그어서 하얀 부분이 나오고 비볐을 때 부드럽게 없어져 사라져야 돼요. 문질러서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 좋은 돌이다. 이제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벼루를 구입하실 때 그러니 매끄러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름기 같이 부드러워야 되고, 기름을 만지는 것 같아야 되고, 이제 여기서 그었을 때 하얀 손톱 자국이 나서 비비면은 금방 사라져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벼루에 대한 욕심이 참 많은데, 이것은 이제 제가 그 북경 올림픽 때 2008년도 북경 올림픽 때 문화 교류로 해서 전시회를 갔을 때, 제가 이제 그 중국의 인사동 같은 그 유리창이라는 거리에 가서 일부러 가서 이 돌을 신중하게 골라서 거금을 들이고 샀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썩 좋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벼루를 고르는 원칙이 있는데, 이 우위가 화려한 것을, 조각을 해서 화려한 것을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화려한 거고 이 돌 석질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좋은 돌로
공을 들여서 조각을 하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각이 그렇게 사용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것이 사용하기에도 좋고, 연지도 저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움푹 들어가지 않고 갈기에도 편해서 저는 이런 벼루를 선호하고, 제가 야외에 갈 때 야외용 가방을 보면 이렇게 작은 벼루, 그것도 역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남포석인데 그것도 제가 아주 아끼는 벼루입니다. 그래서 이 요만한 것을 이제 가방에 항상 그 가방만 들면 야외에 나가서 그릴 수 있고, 남포석 그 금사문을 제가 예전에 하나 구입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시골 작업실에 거기 갖다 놓고 그것을 제가 아주 아끼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벼루도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벼루는 제가 아주 골동품상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아주 그 욕심이 많게 구입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벼루에 대한 것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단계연의 그 좋은 벼루를, 아주 훌륭한 벼루를 한번 소장하고 계신 분한테 제가 이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뒤쪽에 이렇게 하얗게 아주 무수하게 크고 작은 그 하얀 무늬가 있는데, 그것을 다 조각을 해서 매화의 모양을 여기에다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환상적으로 감상하기 좋게 이렇게 조각을 해놨고, 여기에 보면 이런 것 같이 단순하게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서도 아주 쓰기 편안하게 이렇게 된 그 벼루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욕심나는 벼루였는데, 소장가가 작가는 아닌데 정말 이 애장품으로 가지고 계셔서 제가 그냥 보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고, 이쪽은 소장가의 입장에서, 컬렉터의 입장에서 그렇게 만든 아주 그 훌륭한 벼루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루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료에 대한 것이라든가 화론에 대한 것이라든가 기본 실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철저하게 고전에 의하고 화론에 의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거기에 대한 것을 충실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이유는, 이것을 동양화해서 철저히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강합니다. 너무 실기 쪽에만 위주로 알다 보면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실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장인의 기질까지 올려놔야 되겠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화론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책을 통해서, 고전을 통해서 익혀놓은 것도, 놓는 것도 중요하고, 작가라면 내가 쓰고 있는 재료에 대한 기본적인, 또는 이제 좀 더 깊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것을 철저히 고전에 의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도 정말 좋은 작가가 되고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실기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작가가 되려면 기초가 튼튼하게, 모든 분야에 튼튼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무 그리기 첫 번째 순서로 이제 괴자법 또는 이제 분자법 이러는데,
계좌원에 의하면 이제 나무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계자법을 할 때는 일단 선에서 이제 고리법에 해당하는 선으로 계자를 그리겠습니다. 이제 이 모양이 이제 개자 또는 분자 뭐 이런 요건 이제 4개가 들어가는 것을 이제 분자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겹치고 붓을 돌려가면서 이제 붓은 전후좌우로 다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 나무의 그 이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 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그러한 느낌을 연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는 없고 자연에 의한 그 나무가 이제 나무잎이 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조금 이제 연상을 하면서 그려주는 것이지 꼭 이 나무 모양을 이 어떤 뭉쳐져 있는 모양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나무 그리는 방법, 개자법을 여러분이 충실히 고리법에 의한 개자법을 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 개자법인데 제가 이제 조금 응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동양화에는 이제 음과 양이 있는데 조금 굵게 해서 물기도 조금 많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음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지나쳐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병행을 할 때는 또 때로는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전체가 하얀 게 안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이 100% 음이고 조금 하얀 것이 좀 드러나도 이런 것도 연습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무를 그릴 때 다양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양보다는 여기 밝은 것보다는 좀 굵지만 이런 식도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동양화에서는 그림자가 없는데 이것은 이제 양이고 이건 음이다. 음과 양을 같이 병행해서 연습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제가 굵은 것은 이제 힘을 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고 위에는 가늘다, 중간은 중간 정도 힘을 주시고 위에는 더 가늘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래 요 위
이것은 양이고 이것은 음에 해당을 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것이 이제 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분자법이다. 요것은 개자법이다. 개자법은 이건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 화면을 정면에서 잡다 보니까 이쪽 방향은 제가 좀 이렇게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사진을 클로즈업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 카메라도 건드리게 되고 이것은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 카메라를 피해서 그리다 보니까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연습을 하실 때 요것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좌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좌원에는 요 방법과 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응용을 해서 같은 방법이니까 응용을 해서 하시면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같이 병행해서 연습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나무 잎 끓이는 순서 첫 번째 순서로 개자법 또 분자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